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슬라프라하 대 페예노르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프라하는 승점 6점으로 조에서 2위에 올라있으며 페예노르트는 승점 10점으로 1위 팀입니다. 프라하는 조 2위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최하위도 승점 3점이기에 한 경기 결과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으며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카차라바와 발을 중심으로 잘하는 수비를 더 정돈하고 나올 것이고 중원의 사메크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지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예노르트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남은 경기와 상관이 없이 예선 통과를 확정합니다. 알크마르와 함께 컨퍼런스 리그에서 네덜란드 팀의 강세를 보여주는 선두주자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4골을 폭발하며 완승을 거뒀는데 툰스트라와 거스틸 린센 등을 교체로 빼며 이 경기를 위한 체력 관리도 신경 썼습니다. 자한 바크시와 테세이라 등 짧게 뛴 선수들도 컨퍼런스 리그에 풀타임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슬라프라하 페예노르트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프라하가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페예노르트가 좋은 컨퍼런스 리그를 보내고 있지만 원정에서 프라하를 상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프라하는 홈에서 유독 경기력이 좋기도 하고 지키는 경기에 강합니다. 페예는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에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슬라비아 프라하 조에서는 2위로 승승승승승 현재 승점 6점으로 조에서 2위입니다. 16강 직행을 위해서 상대를 바짝 추격을 하며 동기부여 자체는 높다는 점에서 전력 열세를 극복을 하고 저항 자체는 충분합니다. 이곳은 이번 대회 홈전승으로 해당 경기에서도 4득점을 적중을 하며 좋은 공격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주전 공격수 쿠츠타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제 기량을 뽐내고 있고 나머지 2선 라인과 측면 조합들도 과감한 공격 기여에 힘을 보탭니다. 문제는 역시나 후방으로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쿠델라와 호보르카 보릴 등을 포함한 주전 로테이션 자원 7명이 부상과 명단 제외 등으로 결장을 합니다. 결장자는 쿠델라부터 시작을 하여서 호보르카 티안니, 보릴 사네 크로마다, 파칵스 세부시크 마르센 프로보드 태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슬라프라하 페예노르트 축구조에서는 1위로 승승승승승 이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대회 성적이 좋은 곳입니다. 조별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로 패가 없으며 후방 제어가 잘 되는 중입니다. 4경기에서 단 3실점을 내주는 등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갔기에 이 경기를 유리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선수 개개인 역량이 떨어지지 않고 윗선의 커버 플레이 역시 적시적소에 잘 이뤄집니다. 여긴 앞선 맞대결에서도 2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점유율은 44대 56으로 밀렸으나 오히려 슈팅을 5개나 더 가져가며 공격 지역에서 효율을 냈습니다. 결장자는 할입니다. 안방에서 화력이 잘 묻어나오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여전히 많은 수비 결장자가 신경이 쓰입니다. 페예노르트는 이번 라운드 승리를 통해서 1위를 확정하고자 하며 원정 분리를 뚫고 주력 자원들을 대거 활용을 하며 승기를 잡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SL 프라하 야블로네츠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 5대0 대승으로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간에 무실점 경기를 반복을 하였으며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홈 2점을 안고 있는 이번에 라운드에 있어서 전력의 열세에 관해서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곳은 최근의 일정 상승세는 분명 긍정적으로 다만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서 신중한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짙으며 수비진 중원에 발생한 전력 누수가 거슬리는 곳입니다. 주전급 자원들이 다수 결장하기도 합니다. 슬라프라하 페예노르트 이 두 곳에 있어서 프라하는 보르일 부재는 측면 수비진의 안정감 저하로 이어질 대목으로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 측면적인 활용의 빈도가 높은 상대를 맞아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을 하며 스탄지우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역습의 속도는 만족스럽습니다. 최전방 자원 쿠우타의 결정력 개선을 더해서 저항이 성공을 합니다.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일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득점 빈도가 높으며 81-90분 내 전체 득점의 40%를 기록을 하였고 공격진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음은 긍정적입니다.
홈 무패 흐름을 더해서 승점을 챙길 수도 있을지에 관련하여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음으로 페이노르트 이들 역시 최근 분위기는 절정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주몰레 상대로 4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6연승을 달성을 하였으며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에서 1위의 위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일정에서 승점을 챙기게 된다면 남은 일정 결과에 상관이 없이 순위를 확정합니다. 이곳은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들이 공격적 운영을 시도합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여전히 시니스테라 투르스트라 측면 조합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개인 전술 우위를 통해서 상대 측면 공략이 가능하며 최전방 자원 린센의 결정력 유지 득점 지원을 더해서 멀티 득점을 달성합니다. 말라시아 페데르슨 측면 수비진의 배후 공간 노출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으며 슬라프라 페에노르트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은 이야기가 가장 빠른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하이파 대 베를린 축구와 관련하여서 하이파는 승점 4점으로 조에서 3위입니다. 우니온은 예상을 깨고 최하위에 처져 있으며 하이파는 프라하 원정에서 패하며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원정에서 수비 라인을 유지를 하며 버티기에 나섰는데 푸우타에게 한 방을 내주며 원하는 결과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선 통과의 먹구름이 꼈기에 홈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체리와 모하메드 등 3선 자원들이 대거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플레이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니온은 분데스리가에서 5위를 달리는 강팀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페에노르트에 진 것이 큰 타격이었으며 또한 그 경기에서 윙백인 트리멜과 벤치에서 나오는 공격수 토이하르트가 퇴장당했기에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헤르타 상대로 베를린 더비에서 완승을 거뒀기에 분위기에 끌어올렸습니다. 아오니 막스 크루제 등 검증된 공격진이 이 경기에서 골을 노릴 것입니다. 하이파 베를린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우니온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원정이긴 하지만 전력의 우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DSL만이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기에 전방에 아오니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좋은 위치에서 공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파는 홈에서 승점을 노리겠지만 급하게 라인을 올리며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카비 하이파조에서는 3위로 승승무 패승 현재 승점 4점으로 조 3위를 유지합니다. 2위와 2점 차에 불과한 상황에서 동기부여를 한층 높이며 안방에서 빡빡한 수비가 이뤄집니다. 지난 조별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뒀는데 전부 클린시트였으며 심지어 우니온 베를린보다 화력이 좋다고 평가되는 프라하와 페에노르트를 거둔 성과입니다. 약점은 공격으로 유독 몰아치기에 애를 먹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잡음을 내고 일선 라인의 무게감 또한 떨어지는 곳입니다. 결장자는 다한 라비 자베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우니온 베를린 조에서는 4위로 승패패 무승 이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뛰어난 곳으로 이들 역시 2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하위지만 승점차가 그리 크지 않기에 해볼 만한 도전입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 자국 리그 더비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뒀는데 최근 일정에서 꾸준한 득점 생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이파 베를린 축구 주춤했던 크루제가 다시 2선과 1선을 오다니며 양질의 전진 패스와 크로스를 제공하고 있고 1선의 아위니는 1선 무게감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수비 불안이 두드러진 곳으로 최근 일정에 있어서 후방 라인 기복이 심합니다. 3백 라인을 커버 플레이에 잡음을 내고 측면 조합의 라인 컨트롤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전 수비 전력이 대다수 돌아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퍼포먼스를 찾은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장자는 자칼레, 노이커트 베렌스 선수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대승을 따내며 자신감을 찾았지만 그것이 이번 대회 유일한 승점 획득입니다. 흐름이 저조한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드며 하이파는 스쿼드 열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저항에 연달아 성공을 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하이파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로니 키리아트 시모나 상대로 4대0 승리를 따냈으며 이전 두 경기 무승 흐름에 제동을 걸었으며 홈 2점을 안고 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전력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으로 홈 2점을 안고 저항을 시도를 합니다. 전력 열세 극복의 과제로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통하여서 경기를 운영합니다. 주전 중원 자원 라비 자베르의 부상으로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으며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중원을 구축하지만 이들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하이파 베를린 이 두 곳에 있어서 하이파는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맞물려서 다양한 장면에서 불안을 노출을 하며
실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자 아트즐리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의 속도는 좋으며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일정에서 경기 후반부의 득점 빈도가 높습니다. 81-90분대 전체 득점의 23%가 발생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우니온 베를린 팀입니다. 이들 역시 반등에 성공을 한 곳으로 직전의 경기에서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2-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전 6경기 무승 흐름에 제동을 건 곳으로 원정에서 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현재에는 조에서 4위로 허나 2위와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원정 부담을 안고는 있지만 전력 우위를 앞세워서 공세를 시도를 합니다. 공격 전개를 주도를 하는 하라구치가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기셀만 유에르손 측면 조합의 적극적 공격 가담으로 일선의 위험지역 장악 능력을 더해서 질 좋은 기회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 불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며 최근 일정에서 측면 조합 배후 공간 노출을 쉽습니다. 이번 시즌의 컨퍼런스 리그 일정에서 경기 초반의 실점 빈도가 높으며 11분에서 20분대 전체 실점의 38%가 발생하였으며 경기에 집중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도 역시나 유사한 문제 노출이 유력하다는 점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일정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 곳으로 하이파 베를린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